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얼굴을 비추네요. 글쎄요, 여러분 얼굴도 못 봤는데 제 얼굴을 먼저 비춰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은 지난주에 예측해 드렸죠.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지난주까지는 선수학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용학 개론을 알기 위해서는 미용학 개론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미용,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학문이랬죠. 그럼 용모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 인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학문이 개론이잖아요. 그럼 개론이면 여러 개의 논리, 이론들이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미용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과목들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미용학 개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실은 미용학 개론이 모발학 개론이었어요. 모발학 개론이었습니다. 근데 왜 미용학 개론을 여러분들한테 하느냐면, 이제 여러분들 다양한 자기소개서를 받아봤잖아요. 그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화장품 연구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화장품도 미용학에 들어가는 하나의 종목에 들어갑니다. 이 개론의 이론적인 어느 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이 50%고요. 제품이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 학과에서는 테크놀리지라고 하거든요. 기술학입니다. 학문이 접목되어 있는 기술을 그 학교에서 배우러 가게 되죠. 그래서 미용이 지금 4년 동안 커리큘럼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과목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다양한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미용학과만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아니고 이렇게 화장품 학이든지 뭐 여러 다양한 학문, 모발, 헤어, 피부, 네일 이렇게 뭐 다양한 학문을 배우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그 수요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만나고 강의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먼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여러분들을 뒤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커리큘럼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완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모발학을 안 배우는 건 절대 아니죠. 모발학은 들어가는데 우선순위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1학년 1학기잖아요. 이제 처음 의학교에 왔습니다. 그럼 전공 과목은 이 과목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싶어서 과목의 흐름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물론 강의 계획서에도 학생들이 수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봤을 그렇죠. 주의사항에 보면, 요구사항에 보면 밑에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이 교과목은 커리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바뀔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모발학에 강의 계획서 쭉 되어 있는데 왜 모발학은 안 가르치냐? 물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순서를 좀 바꿔서 가르칠 거고요. 또 경중, 그 수업 내용의 경중은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또 사회 현상의 어떤 돌아가는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 학교에 먼저 등록하고 했을 때 이거 코로나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러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학 개론은 옛날에는 미용학과의 명칭만 가지고 들어온 학생일 경우에는 사실은 모발학 개론이라고 했었죠. 교과목 해설이. 근데 지금 어때요? 피부 미용, 화장품, 과학과죠. 피부 미용이라는 것은 피부는 인체 전신의 그 뼈죽을 피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발, 손톱, 피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냥 미용,
뭐 화장품 과학과 해도 뭐 헤어나 피부나 네일이나 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 더 그냥 언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피부 미용이라고 덧붙였을 뿐이죠. 그래서 미용학과예요. 미용과학과인데 뭘 더 사용한다고 우리는 화장품을 중간에 넣어놨죠. 화장품도 배우고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기술 50%, 제품 50%. 제품이 뭐예요? 화장품이죠. 이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도 화장품은 다 사용됩니다. 모발에 있어서 염색을 한다, 연모제가 필요하죠. 또 샴푸를 한다, 샴푸제가 필요해요. 그럼 샴푸한다, 모발을 다룰 때 샴푸 안 할 수 없죠. 샴푸한다, 염색한다. 이럴 때 샴푸는 화학으로 얘기하면 계면화학이에요. 계면화학 또는 콜로이드 화학이에요. 염색은요, 화학으로 얘기하면 유기화학이에요. 유기화학, 합해서 이거 다 고분자 화학에도 들어가죠. 화학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품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것도 화학이에요. 우리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는 6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산소, 산소, 질소, 황, 인, 또 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산소, NH2, 수소. 그죠? 이 6가지 원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화학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4년제에 들어오면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현미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4년제예요. 여러분들은 선입견이 딱 가지고 있죠. 연구와. 이 화장품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화장품을 연구할 때 뭘 대상으로 해요? 대상은 인체라는 거죠. 인체에서도 인체 다 들어가죠. 피부, 스킨, 헤어, 모발, 네일, 손톱, 발톱. 여기다가 이 제품을 어떻게 해요?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적용하는 거죠. 이런 제품을 여기다 쓰는 이런 제품을 연구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장품 연구원이 공중에 붕 뜬 거 아니에요. 우리 실상에서 실생활 자체에 있는 것이. 그럼 그 물질을 설명할 때 화학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화학물, 우리 자체가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다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로 분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지식, 기술, 태도, 인지적, 정의적, 신동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간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 이 미용학 개론이 각각을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여기 헤어도 들어가 있고, 피부도 들어가 있고, 제품도 화장품도 들어가 있고, 화학도 들어가 있고, 그럼 이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용법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걸 규제하는 모든 것들은 법에 의해서 규정인데요.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인데요. 이런 것까지 다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다양한 거예요. 지금 큰 덩어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체계라고 했어요. 체계. 목차. 그래서 최종 수업 목표를 결정할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댔죠. 포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 세부 수업 목표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 선수학습의 수준을 알고 진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목차를, 체계를 좀 더 알기 쉽게 들어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매력적인 수업이 뭔가,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수업이 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론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이런 체계, 목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차를 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만들기 위해서 최종 수업 목표, 여러분들이 이 학과를 졸업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최종 수업 목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을 4주간에 걸쳐서 얘기했고, 지난 시간에도 음성을 넣어서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총괄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왜 수업 안 하느냐죠. 그 수업 굉장히 중요해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용 화장품이라는 거, 모발이라는 거, 피부라는 거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공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들리지도 안 하고 그러면 들리지 않으면 말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들려야 되죠. 알아야 들려요. 근데 이제는 좀 들릴 거예요. 오늘 책이라 얘기하고 목차라 얘기하고 기술이 뭐 지식이 뭔지 태도가 뭔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시 한 번 더 미용학 개론에 대한 설명, 어떤 교과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것들을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말할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서 선수학습을 여러분한테 깔아주었습니다. 보통 중간고사까지는 이런 선수학습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이것만 잘, 선수학습만 잘 이해되면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자 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요. 자, 교사는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들리기 시작할 때, 쓰기 시작할 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는 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다 쓰면서 노트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 공부만이 아니고 이 교과목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목에도 모든 교과목이 다 적용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단답형으로 매일 공부하다가 습관이 들어서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줘야 알고 뭐 선지에서 선택하는 것만 하지만은 이제 대학에 왔으면 완전히 너무나 큰 물로 들어왔어요. 좁은 데 있다가 넓은 쪽으로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슬로우 하면서 한 발씩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좀 늦어도 좋으니까 알아듣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많은 지식을 주는 것보다 조금 가르치고 많이 알게 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제가 이 수업 방법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자, 중간고사 걱정하시는데 중간고사는 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오는 거로 제가 노트에다가 A4 용지에다가 정리하든지 뭐 노트에 정리하든지 정리하셔서 9주차 될 때 저한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상에다 올리면 됩니다. 올려면 제가 프린트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필로 적었으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편은 한수대학교 주소는 아시죠? 한수대학교 2학관 210호 유원주 앞으로 보내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는 010-3571-3320. 자, 수업 중에 수업하다가 의문사항,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통 우리가 교실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항상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그럼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돌이켜서 질문 던지고 정말 학생들이 얼마만큼 이해했는가를 먼저 측정하고 또 진도 나가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해야 되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빨리 뵙고 학습 분위기를 맞춰서 진도를 이 멋진 학과에 들어오셨으니까 멋진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가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라서 못 뵙게 돼서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번호로 카톡을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바로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응용해서 쓰세요. 제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목표가 화장품 연구원이고 아니면 뭐 헤어 디자이너 아니면 뭐 피부 관리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은 한 울타리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흘러가니까 오늘 안 들었다 해서 영원히 안 듣는 거 아니고 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수업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1999년도에 20년 전이죠. 약사법에서 분리됐어요. 화장품법이. 자, 모든 학문은 그 법에 의해서 먼저 법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서 누구라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법이 약사법에 이 화장품이 들어가 있다가 1999년에 분리돼서 나와가지고요. 지금은 화장품 이제 201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개정됐냐면 영업의 종류에서 그럼 화장품법에서 어떤 영업을 하느냐 영업의 종류에서 세 개로 분리됐어요. 여태까지는 2020년 3월 13일 이후에는 이전에는 화장품 여기 지금 하나 두 개 있죠.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될 수 있어요. 영업 여러분들 화장품학을 배우면요. 그래서 제조업자도 될 수 있고 화장품 책임 판매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원이 될 수 있는 학위가 있어요. 뭐 화학과를 졸업했다든지 항상학과를 졸업했다든지 뭐 미생물학을 졸업했다든지 한의사, 한약사 뭐 이렇게 졸업했을 때는 책임 판매원이 돼요. 판매원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학과를 졸업 안 했을 때는 또 뭐 이렇게 이수하라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업 종류는 제조업, 책임 판매업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 날 시행된 것이 이 법이 개정된 것이 2018년에 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이 3월 13일에 1차 시험 치고 14일이 바로 시행일로 됐어요. 이 영업의 종류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판매를 한 영업이 새로 하나 개설되었습니다. 그럼 세 가지의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영업의 종류가 제조, 책임 판매업,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렇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그럼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두어야 됩니다. 이 국가시험이 지난 3월 13일 날 1차에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맞춤형 조제 관리사라는 직종이 하나 더 영업의 종류에서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그죠? 제조할 수 있고요. 제조 또는 수입, 그죠? 제조 또는 수입. 또 뭐가 있을까요? 판매, 유통, 판매, 알선, 수력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의 종류 안에서는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그 제조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또 알선해주거나 또 수여해주는 이런 영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화장품 영업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법으로 하는 1장 22페이지에 들어가서 볼까요? 화장품법의 목적이 나오죠. 그래서 화장품법은 제조, 수입, 판매, 또 수출도 있죠.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출 등을 규정하는 것이 화장품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국민 보건 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위해서 국민 보건 향상 또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위해서 이 법이 나오게 됐죠. 화장품법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얼마 전에 3월 14일에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맞춤이 화장품이 뭐냐?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왜 이 법이 나오게 됐느냐? 2018년 왜 개정됐느냐? 화장품은 뭐 그냥 제조하고 책임 판매하고만 되는데 결국은 뭐가 바뀌었어요?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졌다는 거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화장품 산업 발전이 귀하고 K, 뭐 뷰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뜨죠. 저도 집에서 조금 저를 비웃는데 저는 사실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오래된 사람이어갖고 국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져요.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굴란스 젤을 좋아한다든지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는 굴란스 젤고 뭐 우리 한국 거 제일 좋아하잖아요. 세계적인 거예요, 화장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시류에 타서 연구원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졌지 않나, 기호도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욕구가 세계화된 거죠, 산업 발전이. 그래서 그냥 팔기만 하면 안 되겠다. 개개인 사람마다 자기 기호도 개성이 다른데 한번 조제를 그렇게 내가 조제를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섞어서 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큰 덩어리가 있어요. 나 다 그 큰 덩어리의 화장품 싫다. 나눠달라, 소분. 그렇게 하는 판매 방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소분하거나, 그죠? 이 개선 사유가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 욕구를 맞춰가려니까 옛날 법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다시 개정하게 된 거예요. 그 법들이 이제 보면 어디 볼까요? 조제관리사항 저기 없네요. 예,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해가지고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이 다양한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개정해서 만들어서 자격증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죠. 맞춤형 화장품. 내가 고객의 기호도에 맞춰서 이분은 피부 보습이 더 필요하구나. 이 사람 피부 보습은 필요 없어. 미백이 더 필요하구나. 아니야, 이 사람 미백보다도 주름 개선이 더 필요하구나 하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섞어서 내가 화장품 조제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한의사들, 산의사나 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이런 거 할 때 약국에 가서 약을 크림으로 해가지고 조제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저촉돼서 벌금 물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자격증을 따면 충분히 뭐 아토피한 피부 건조잖아요. 그럼 미백, 그다음 주름 개선,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수업 들어갈 건데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섞어서 써서 그 고객한테 특별하게 제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화장품은 어떻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화장품 법은 그죠? 그래서 화장품 법이 있고요. 그리고 법제처지. 그다음 시행령이 있어요.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 총리령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식약처 식품의약안전처를 식약처라고 하거든요. 그 시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화장품법의 모법에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이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디테일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화장품이 원하는 화학을 실컷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화학으로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겠죠? 여러분 화학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그런 내용들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할 수 있는데 몇 % 제한을 두는 원료, 그것만 해도 이 책 페이지, 이거 지금 빡빡했으면 이거 40페이지가 넘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화학을. 그래야지 이 조제관리사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600페이지 돼요, 이 책이. 지금 이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과서예요. 제가 이번 학기 방학 때
이 교재를 출간했어요. 출간해서 모발 미용을 하는 사람인데 화장품,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지었어요. 우리 학교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책을 출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품이 궁금하면 이 책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화장품법의 구성 체계가 이렇게 된 데 있죠.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그래서 이런 취업 안전 평가원에 사는 안데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있다고 얘기했죠. 화장품이란 그런 정의를 한번 봐야 되죠. 화장품이 뭘까? 화장품, 여러분 무슨 막연하게 화장품 하면 그냥 스킨, 로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화장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13가지로 일반 화장품 13가지로 묶어놨어요. 정의 보고 그 다음에 쭉 찾아서 내려가면서 제대로 우리가 화장품을 공부를 하려면 내가 연구원이 되고자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막연하게 그냥 뭐 실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베이직으로 깔려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발도 알아야 되고 피부도 알아야 되고 네일도 알아야 되고 화장하는 메이크업도 알아야 되고 샴푸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펌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염색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마사지 할 때 매니플레이션 할 때 어떻게 하는까지 다 알아야만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더 크게 나가면 화장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 아름답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매력을 더하고 그러고 나면 면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이래놨죠. 인체에서 작용된 물품이다. 어떻게 해요? 바르거나 뿌리거나 문지르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면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청결하기도 하고 아름답게 미화시키기도 하고 이 화장품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물품으로서 인체 작용이 경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체 작용이 없어야 돼 거의. 네. 그래서 이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을 정의해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화장품이 있고 기능성 화장품, 선면 화장품이 있고 유기농 화장품이 있고 안전용기 포장, 사용 위한 1차 포장, 2차 포장, 표시, 광고, 화장품 제조, 화장 판매, 맞춤 화장 판매 등에 해당된다 했죠. 이 키워드가 다 공부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화장품을 샀는데 이 충진, 화장품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보면 다 안 차고 있죠. 다 안 찼어요. 그러면 이 다 안 찬 거는 몇 프로까지 안 차야 되느냐? 법으로 다 지정됐어요. 10%거든요. 우리가 과자 사면 과자에 막 질소 충전 막 시켜가 과자 딱 열면은 엄청 내용물이 작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거죠. 그럼 천연 화장품은 어떤 거고 유기농 화장품은 어떤 거고 몇 프로가 뭐가 들어가야 있고 그게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키워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되는가 지금 다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1차 포장, 2차 포장, 표시는 어떻게 그 화장품에 써놨잖아요. 화장품면에 보면 몇 월 며칠 사용기간이라든지 그 제품 회사명이라든지 제조 회사명이라든지 판매 책임자 회사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광고라도 애들이 뭐 어린이가 뭐 이거는 손대 뭐 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적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은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누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이 있고, 의약 외품이 있고, 미약품이 있죠. 우리가 관련된 건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사용 대상은 정상인이 해야 되고요. 목적은 뭐예요? 세정이나 미화, 아까 아름답게 한다 했죠. 미용. 그 다음에 범위는 전신이죠. 몸의 전신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장시간적이고 꾸준하죠. 지속적이고. 여러분들 화장품 하루라도 안 바르고 오는 날이 하나도 없죠. 바디 클렌저로 샤워하고 샴푸로 머리 감고 비누 폼 클렌징으로 얼굴 씻고 클렌징하고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화장 비누 자체 그냥 본체 비누 있죠. 비누 자체도 화장품에 들어가요. 이 다 종목이 안 들어가는 게 있죠. 전신이에요. 그 다음에 효능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치료의 개념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효능? 도움을 준다.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봐야지 이것이 항바이러스에 좋고 어디에 좋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법으로 제한시켜놨어요. 부작용은 없애야 되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큰 게 한번 큰 틀로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부터 내가 화장품을 연구하고 싶으면 어떤 공부를 준비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집중적으로 자기 거로 하나에 몰입해서 어느 분야 한 분야가 최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를 알아야지 한 분야가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그 개념도 모르면서 연구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품 분류해봤어요. 결국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기능성이 아닌 것은 일반 화장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화장품은 13개로 큰 분류표를 가지고 있어요. 제품이 밖에. 이렇게 되어 있죠. 13개인데 어떻게요? 영유아용, 만 3세 미만, 13세 미만, 영유아용, 모용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메이크업이죠. 두발 염색 화장. 그럼 두발용, 샴푸라든지 트리트먼트, 손 발톱용, 네일, 면도용, 기초 화장용. 기초 화장 있으면 색조 화장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 색조 화장 있었죠. 채취 방지용, 채모 제거용, 이런 제품들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 화장품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은 제품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이죠. 자외선 차단인데 곱게 태워주는 기능, 곱게 태워주는 기능은 선텐 기능, 자외선은 그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 선스크린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연모 제품이요. 그 다음 탈염 탈색 제품,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모발에 들어가는 거죠. 모발에 들어가고 이거는 피부에 들어가는 거죠. 피부 제품 들어가죠. 그 다음에 탈모 증상이 완화하는 제품, 이런 것도 모발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드름 완화 제품, 또 아토피 완화, 건조한 가려움 개선 제품, 튼 살로에는 붉은 선을 옅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제모, 털을 제거하는 제품, 이런 것들은 다 기능성 화장품 분류에 들어가고요.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분류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법에 뭐라 해놨어요? 정의는 이렇게 인체를 이해하고 아까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화장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화장품 만들 때 이 유념해서 해야 돼. 경미해야 되고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하지 치료의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치료가 된다, 상처가 치유된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아토피가 낫는다, 탈모 모발이 생성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이 화장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약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잘 하시고 결국은 인체를 청결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화장품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화장품 유형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품의 유형이 있죠. 그래서 의약 외품은 제외하고 화장품 아까 좀 전에 봤잖아요. 화장품이 몇 개를 표현한 거 같죠. 그 제품에서는 천연 화장품이 있고요. 천연은 동물이나 식물이 그 유해 원료를 사용하는 게 천연 화장품이죠.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 이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 유해 원료 등을 함유한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요. 기능성 화장품 뭐예요? 어떤 화장품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효능효과는 법으로요. 이 효능효과 등을 표방한 화장품인데 결국은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받거나 보고한 화장품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품질검사 성적서가 있어요. 그 화장품 내가 제조했을 때는 심사를 받아야 돼요. 안전성이 있고요. 안전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이렇게 있어요. 그 화장품 자체가 갖고 있는 변치, 변색, 부패 이런 것에 대한 안전성. 이 안전성은 인체에 유해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제품에 대한. 그 다음에 유효성, 사용성이죠. 이런 것들을 심사를 받아야 돼요. 기능성 화장품 만들면.
그다음 맞춤형 화장품은요, 여기 있죠. 제조업, 그게 아까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거죠. 또는 수입, 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화장품 내용물에, 포장 안 된 내용물에, 예,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청에서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기능성으로 인증받은, 심사나 보고받은 화장품을 첨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을 우리가 팔 수가 있는, 판매하는 내용물이에요. 또는 제품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나누어서 화장품이 큰 어떤 벌크제로 온단 말이지, 완제품으로 온다든지 그렇게 왔을 때 나누어서 파는 것도 맞춤형 화장품의 조제 관리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래서 이렇게 다 지금 비교에 쭉쭉쭉 써놨죠. 여러분들한테 화장품법을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 화장품을 연구하겠다 하면 어느 정도의 화장품에 관련된 개념이 머릿속에 깔려 있어야지. 결국은 이 화장품은 인체에다가 바르거나 뿌리거나 문지르는 데 사용되고 청결하게 하든지 미화,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사용되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이 일반 아까 제품이 13개가 있었죠. 그런 제품들을 쭉 만들어내는 게 화장품 연구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 화장품 맞춤형 조제 관리사가 나오기 전에는 화장품 연구원 하면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뜬구름 잡듯이. 연구원이 되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뭘 공부해야 되는가는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공부들이 결국은 모발 피부에 대한 공부가 50%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공부가 50% 들어가야만이 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원의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모발 피부로 들어가면 또 모발 피부 쪽에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모발은 제가 가르치지만 피부 쪽 같은 게 피부 교수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수업 내용이 미중되잖아요. 그래서 미용학 개론에서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끌어서 가르쳐주고요. 특히 이제 조금 더 강조하는 거는 모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가르쳐 드릴 겁니다. 모발에 대해 개략적으로. 이 수업 미용학 개론 자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까 용어 정의에서 화장품 용어 정의에서 이 키워드라 했죠. 이거는 용기는 아까 영양 제품에서는 만 3세에서 만 13세 미만까지인데요. 요거는 용기는 열 수 없어야 돼. 만 5세 어린이가 열 수 없도록 모든 제품에 보면 뚜껑을 이렇게 밀어서 연다든지 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용기 개봉하기 이렇게 설계되고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용기를 안전 용기 포장을 해야 되고요. 포장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뭐 직접 포장이고 또 하나 넘어서 포장하는 것들은 사용 기한은 항상 화장품 사용 기한이 있거든요. 이거는 최소한의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개봉했을 때 또 사용했을 때 최소한의 기한을 안전성 실험 검사를 하죠. 실험 검사를 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업은 뭐라고 하고 용어 정의죠. 그 다음에 화장품 또 올려보세요. 화장품 판매원은 뭐 어떤 거 얘기하고 이런 용어 정의를 딱딱 해놨어요. 유통 판매한다. 알선 수리한 영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한다. 맞춤형 화장품은 맞춤 판매한 영업을 맞춤형 화장품 판매한 영업을 맞춤 판매업이라고 이게 반드시 로드숍 있죠. 외국은 다 약국에서 이런 화장품도 다 팔아요. 우리도 그렇죠. 뭐 올리브영인가 뭐 이런 데는 다 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사람을 두어야 돼요. 지금은 뭐 아모레라든지 코스픽, 아모코스픽, LG라든지 모든 큰 기업에서 다 맞춤형 화장품을 해요. 개개인마다 얼굴 이게 피부 타입을 측정해서 그게 맞춰서 조제해서 다 보내죠. 여러분들은 아직 어리고 피부가 좋아서 그런 걸 접근 안 해보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로드숍, 그럼 브랜드숍, 화장품 공방, 피부관리실, 드럭스토어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으면 이 맞춤형 화장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유형에서 이제 유형의 특징이 나오죠. 일반 화장품에 보세요. 아까 기초 화장품이 있었죠. 그래서 기초 화장품은 특징이 뭐예요?
피부 정돈, 피부 보호 및 피부 회복, 세안, 세정, 청결. 그럼 여기 종류 쭉 나와요. 그죠? 기초 화장품의 수렴 화장수, 유연 화장수, 영양 화장수, 에센스, 오일, 아이크림, 펜, 마스크, 로션, 크림, 마사지 크림, 파우더, 바디 젤, 손발, 피부 연화, 클렌징 워터, 크림, 오일, 메이크업, 리무버. 이 자체가 기초 화장품이에요. 이런 종류들을 여러분 다 공부해야 돼요.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원료가 들어가서 어떤 특징을 내는지 이 전체가 화장품 종류겠죠. 결국은 어디예요? 얼굴을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하는 데 다 사용돼요. 색조 화장품 어디에다가요? 피부색 베이스, 아까 피부 결정도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색깔 다 들어가죠. 이 종류들이 다 화장품 종류들이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화장품 종류예요. 이렇게 화장품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과연 몇 개나 되나요? 화장품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아까 13개의 종목들이 구분해서 13개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틴트, 컬러, 스프레이, 연모제, 탄력, 탈색력, 구강토발, 염색용. 그 다음에 이거는 조체 네일 제품, 베스코돈, 언더코트, 네일 폴리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근데 다 뭐예요? 결국은 인체 생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두발은 어떻게 생겼고, 피부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생리작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걸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제품을 발랐을 때, 이런 화학적으로까지도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되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게 30 몇 페이지죠? 네? 34페이지가 그럼 더 나오네. 자, 자격이 나오네요. 책임 판매원이 되려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우리 학과를 졸업해서는 책임 판매원까지는 안 가요. 우리가 보세요. 의사, 약사, 이공계, 항장화, 화장품, 과학, 한의학, 한약학, 과학사, 그지? 전문대학, 제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4년 전에 나온 거고, 전문대학 졸업했을 때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또 시각적인 전문교육 이수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학과를 더 뒤에 가면 거기서 더 상세히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는 아마 이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쭉 올려보세요. 그 다음 한에서 나오죠.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에 쓰는 아까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들어가죠. 모발에서는 모발 색상 변화를 시키고 또 제거시키거나 영양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 있죠. 그러니까 피부와 모발에는 두 개 다 사용되는 건조한, 갈라진, 빠진, 각질하는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이런 것들이 다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 들어가요. 아까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거 같죠. 그럼 그 제품들을 적용해서 쓰는 가장 베이직적인 게 뭐예요? 인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발을 알아야 되고 피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제품이 적용했을 때 그 효능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4페이지, 62페이지. 요거죠. 기능성 화장품에서 미백, 주름 더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죠. 선크림, 크림, 자외선 흡수도 있고 차단도 있고, 그리고 UVA, UVB, UVC, 가시광선 이것까지 전부 공부가 다 돼야 되죠. 염탈색제, 염색을 하는 모발에서 레벨을 봐야 돼요. 바탕 색소가 뭐가 있는지, 명도가 어떻게 되는지, 채도가 어떻게 되는지,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염색제의 차트별을 염색제에서 그 염색모를 읽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선수학습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이죠. 이런 제품들을 화장품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해놓고 여러분 부모님이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좋아하는 제품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야, 대부분 학생들은 현장에 나와서 채용을 어디 어플라이 해봐야 되잖아요. 어느 직장에. 그러면 뭘 만들지, 어느 제품 회사는 뭘 만들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이 학교 다닐 때 다양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현장 적용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먼저 제가 소개를 하고, 이런 제품들이 있고 이런 화장품들이 제품 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도 먼저 인폼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할 때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것들이 그 체계들을 통해서 그 공부를 어떻게 묶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수업 방법 같은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때 먼저 던져드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쭉 뭔가 올려보실래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뭐가 있는지 인폼에 대해서 쭉 올려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화장품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일까요? 쭉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1파트인데 파트 안에서도 이렇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법으로 묶어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 제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어떤 서류를 거쳐서 어떻게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다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하나마다 다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뭐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올려보세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당황하게 되죠. 인폼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졸업했을 때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지금 벌칙도 있죠. 이렇게 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쭉 올려주세요. 계속 어마어마한 벌칙들이 막 나와요. 과태료에서 벌칙이 막 벌도 나오고요. 과태료도 나오고 쭉 올려오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자, 이거는 이때까지 입안했을 때 자, 뭘 어떻게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1차, 2차, 3차의 벌이 다 있다는 거죠. 하상 1장은 우리가 하상비 벌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문제는 치우고 2장에 안 들어가서 여러분 좋아하는 이제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화장품에. 그러면 인폼으로 그냥 한 번만 훑어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거는 제가 여러분 그게 어디에 올리지? 유튜브에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업했던 거. 그럼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하든지 아니면 자필로 적든지 저한테 우편으로 아까 보내주든지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든지. 거기에 유튜브에는 그거 기록 없죠. 제출하는 거. 예, 그냥 메일로 보내. 이 클래스에 올리지 않는 거죠. 이 클래스 올라가는. 유튜브를 링크를 예, 이거 링크여서 이 클래스 안에서 이 링크여서 할 테니까 이 클래스 안에 자료 제출 있죠. 거기다가 제출해도 됩니다. 이 장 아니고 이 파트로 넘어가죠. 이 파트로 바로. 개인정보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화장품 물건 사러 가면 적잖아요. 관리 기록카드, 고객 관리 기록카드가 개인정보법이에요. 그거 공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나오죠. 쭉 한번 들어가세요. 어떤 원료들이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자, 이런 원료들을 다 외우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원료들이 다 제한 원료들을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뭐 1%, 3%, 뭐 몇 프로 뭐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료들이 어떻게 쭉 한 번만 더 올려보세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 이런 공부도 시간 지나면 다 할 거예요. 네, 쭉. 대충 이런 어떤 범주다. 이런 범주니까 이렇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천히 사용 원료, 아까 본 거 아니죠? 아까 본 거예요? 보존제, 방부제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하악이 많아요. 다 물질이 전성무 표시거든요. 하나의 제품 한 개에 물질이 거의 한 30개에서 50개 들어가요. 이런 화학 물질들이. 스킨 로션 뭐 만들고 할 때 전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품질 검사 성적서를 아까 식약처에다가 화장품 물질을 만들면 보고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화학식도 좀 많이 공부해야 돼요. 화학 물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그 물질이 아까 보존제, 보습제, 유연제, 뭐 방부제 뭐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자,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쨌든 1학년 때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 저 내용을 이렇게 탐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모발 학으로 들어갈게요. 모발 학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부했던 거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 정리해서 좀 공부해가서 자기 각오 좀 오늘 처음 내가 1주에서 5주까지 수업에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6주에 와서 들으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고찰해 여러분 정리해 놓게 고찰해서 8주 차에 보내주세요. 원래 중간고사는 시험 안 칩니다. 그냥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것만 하고요. 기말고사 때 가면 이제 이게 절대평가라서 성적에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는 받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어떤 게 나온다 하고 찍어줄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기말고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사항은 아까 전화번호 가르쳐 드렸죠? 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